경남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와 높은 물가로 서민들의 삶이 날로 팍팍해지고 있는 요즘 겨울을 맞아 들려오는 따뜻한 온정과 기부 소식은 한 줄기 빛과도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최근 대한적십자사 남부봉사관에 94세 어르신이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전해달라며 100만 원을 기부해 더 화제가 됐습니다. 더 나아가 올겨울 경남 지역 대한적십자사의 연말연시 상황은 어떤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헬로 이슈토크의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을 직접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우리 박희순 회장께서는 작년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이번에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신 건데요. 네. 연말연시 바쁘셨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제가 작년 6월에 취임을 했었는데요. 벌써 6개월이 지나고 네. 예,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난 연말에는 우리 적십자 봉사원과 함께 지역별로 김장 나눔 행사와 동지 팥죽 행사를 네. 예, 하고 바쁘지만 정말로 너무 훈훈한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새해를 맞이하여서는 시군을 순회하면서 적십자 회비 모금을 하고 네. 또 우리 적십자 봉사원들이 시군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는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는 우리 봉사원님들을 격려하는데 네. 제가 큰 힘을 예, 보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눈코 뜰 수 없이 6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바쁘신 6개월을 보내오셨는데 네. 자, 적십자사라는 단체 사실 안 들어본 분들은 없으시겠습니다만 어떤 단체인지 자세히 아는 분도 사실 그리 많지 않은 게 네. 사실인데요. 대한적십자사 이 자리 나오신 만큼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대한적십자사 하면 주로 헌혈을 많이들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대한적십자사는 무려 118년에 걸쳐 대한민국 역사와 함께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 사업들도 다양하고요. 네, 재난과 재해 등 평화와 생명이 위협받는 현장에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혈액 사업의 경우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대한민국의 헌혈 문화 정착에 앞장서 왔고요. 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병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창과 통영 적십자병원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에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네, 위기 상황에서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 남북 교류까지 하는 줄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난 구호, 사회봉사, 교육도 각종 지원까지 정말 매년 그렇겠지만 지난해에도 정말 많이 바빴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2023년 경남지사에 있었던 굵직한 활동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경남지사는 이제 재난구호, 재난안전교육, 사회봉사, 위기가정 지원, 청소년 적십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경남에만 무려 7천여 명의 자원봉사자와 1만여 명의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인도주의를 향한 변하지 않는 희망을 지역 곳곳에 전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3월에는 이제 그 합천과 하동에 산불이 크게 났었잖아요. 네. 재난 관리 책임 기관입니다. 경남 적십자사가. 네네. 그래서 대피 주민과 산불 진화 요원들을 위해서 우리 그 적십자 그 이동 급식 차량이 파견되어 가지고 그 1,400인분의 급식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 현장 사진 본 것이 기억이 네, 납니다. 네. 그래서 재난 구호 활동으로 긴급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거제시의 이편한 세상 아파트에 또 불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되어가지고 네. 우리 또 전역을 하던 적십자 봉사원들이 뛰쳐나와서 50여 명 나와서 시장을 봐가지고 또 주민들 400여 명의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규모 재난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적십자사는 가정의 화재와 같은 소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담요나 의류, 즉석 밥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 물품 600세트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정말 뭐 저희가 뭐 뉴스에서 접했던 다양한 현장들에는 네. 늘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했다라고 볼 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경상남도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는 이제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북 지역에 네. 우리 자원봉사원들과 청소년 이제 RCY 단원들이 수해 백구도 다 도왔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 현장에도 네. 경남지사의 회복 지원 차량을 파견해서 행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도 빠지지 않고 네. 좀 출동을 했군요. 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는 위기과정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네. 도내 취약계층 1,715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맞춤형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혹수기에는 쿨 매트를, 혹한기에는 난방 텐트, 전기요동을 지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립을 위한 정서적 지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질병과 같은 이유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매월 경남적십자사에는 긴급지원 솔루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위기가정 150가구를 발굴하고 약 44억 원을 지원해서 빠른 일상 회복을 도왔습니다. 긴급 지원 솔루션 위원회. 이거는 뭐 매년 열리는 건가요? 매월 어떻습니까? 열립니다. 매월 열리면서 네. 위기 가구를 또 발굴하는 발굴하고.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매년 매월 매일 정말 바쁘실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런 활동들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뭐 결국 예산, 지원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원금은 어떻게 좀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의 밑거름은 재원입니다. 네, 경남 적십자사의 재원 마련은 크게 지로 모금과 정기 후원, 사회 공헌 기부금, 그리고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과 네. 아너스 기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로 모금의 경우에는 다들 한 번쯤은 연말에 지로 모금 용지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저도 최근에 받았습니다. 네. 도민들이 십시일반 내주시는 이 지로 납부가 적십자 회비를 말합니다. 네. 정기 후원의 경우에는 경남 적십자사에서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희망 풍차 나눔 사업장, 그리고 씀씀이가 바른 기업, ES 실천 기업이라는 주요 4가지 종류로 정기 후원 모금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회공헌 기부금의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캔코브르리 운영을 통한 네. 취약계층 아이들 공부방을 제공하고 있고 한국수력 원자력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와 함께하는 김장 나눔 행사, 네. 한마음병원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창원국가산업단지 미래경영자 클럽의 기부 경매, 창원상공회의소 미래경영 아카데미 취약계층 돕기 등이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활동들 하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과 아너스 기업의 경우는 네. 개인과 법인, 단체가 1억 이상 기부하는 고액 기부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난해에는 레드크로스 아너스 기업의 9개의 기업이 참여해서 오. 총 17곳, 네. 레드크로스 아너스 클럽에는 2명이 가입해서 총 11명입니다. 네. 고액 기부 프로그램은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프로그램 지원 기부로 참여가 가능하고 네. 기부 누적 금액도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적십자협회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모금 운동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큰 도움이 되기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 지원이라는 게 연속성이 정말 중요한 만큼 매년 네. 성금 모금 추이도 매우 중요한 사안일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뭐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 얼마나 좀 모금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난 2023년에는 목표액 67억 원보다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경남도 내 위기 과정을 위한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진행할 수 네. 있었습니다. 올해는 2024년도 목표액이 지난해보다 4억 원 증가한 71억 원입니다. 네. 경남 도민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서 적십자 회비는 현재 16억 원이 모금되었습니다. 네. 네,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인도주의 활동에 사용되는 적십자 회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앞서 모금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 가끔 뭐 몇몇 분께서 개인정보 사용과 관련해서 우려의 의견 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네, 이와 관련해서 적십자 회비 지로 통지서를 받은 세대주들이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국가나 지자체가 적십자사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청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제네바 협약에 가입한 한국으로서는 적십자사 활동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적십자사가 정부의 인도적 활동을 보조하거나 남북 교류사업, 협력사업 등 특수사업을 수행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십자 회비 모금을 위한 적십자법 8조의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대한적십자사는 정부 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께서 조금은 안심하셔도 네.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드네요. 자,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뭐 기부하는 분들이 혜택을 생각하고 하는 것은 물론 아니겠습니다만 대한적십자사에서 어느 정도 예우를 좀 하고 있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게 네. 있습니까? 기부를 한다면은 어떤 예우를 하는지 이제 설명해 드리면 좋을 듯 합니다. 네. 크게 대한적십자사 유공장 수여가 있고요. 명예의 전당 등재와 세액공제 혜택 세 가지입니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포상 운영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상부터 누적 금액에 따라 언상, 금상, 명예장 등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하시는 사장님께서 명예장을 회사의 앞에다 이렇게 전시해 놨더니 네. 저렇게 멋진 건 어떻게 하면 받느냐. 그래서 적십자에 뭐 작지만 큰 마음도 내주시는 그런 이제 뭐 글로 이렇게 네. 명예장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 이제 지사 1층에 오시면은 명예의 전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기빈클럽을 통해서 100만 원 이상 기부하는 참여자도 명예의 전당에 정제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셔서 인도주의 활동 사업도 보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경상남도에 조례가 좀 제정이 됐다면서요? 네, 지난 5월에 경상남도 사회공헌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지난 또 12월에는 사회공헌자의 날을 정하여서 표창하고 이에 따른 예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 나눔 국민대상 후보자 발굴과 추천을 통하여 수상하고 있으며 대한적십자사의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게 혜택의 의미가 아니라 많은 분들께 또 기부를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요즘은 또 기부를 통해서 봉사를 하는 단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습니다. 네. 사실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모금된 기부금이 개인의 일탈로 사건화되는 경우도 종종 네.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기부를 꺼리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분들에게 대한 적십자사가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대한적십자사는 정말 모금 단체 중에서 가장 투명한 기관입니다. 네. 그래서 모금 기관 중에 보건복지부 소속 공공기관으로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그리고 외부 회계법인 감사 및 내부 감사를 통해서 사업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되고 있습니다. 뭐 감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네요. 4가지 통로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유일한 피감 기관입니다. 그렇군요. 이외에도 비영리단체 최초로 국제 회계 기준을 도입하였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년도 평가에서 3년 연속으로 종합청년도 2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네. 항상 노력하고 있는 적십자사를 믿고 따뜻한 마음으로 온정을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죠. 기부라는 게 사실 누군가의 작은 선행이 좋은 선례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적십자사에도 이런 사례가 좀 최근에 있었을까요? 네, 작년 10월에 저희 지사를 이제 성실하고 깔끔하게 관리해 주시는 청소 반장님이 계십니다. 네. 박의수 반장님은 노무를 모시고 계시는데 올 여름 폭염에 너무나 더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열심히 하셨던지 제가 출근할 때마다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 이 이제 반장님께서는 50만 원을 전달해 주셨는데요. 네. 이게 뭐 대단한 선행인가 싶으시겠지만 틈틈이 폐지와 공병을 팔아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봉투에 한자 한자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전달해 주셨는데요. 네. 그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고
훈훈하게 느껴져서 지금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군요. 네. 이처럼 기부라는 것이 금액의 크기를 떠나서 네. 나비의 작은 날개짓이 큰 변화를 일으키듯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할 수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마련된 기부금들이 또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 경남에는 뭐 이런 사례들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경남에는 제가 지금까지 6개월이지만 여러 단체에서도 물론이지만 우리 그 자원봉사님들의 열정적인 이제 봉사도 중요하지만 또한 십시일반 또 모아서 또 기부해 주시고 개인 기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봉사는 이제 혼자선 우리가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이웃과 더불어서 나눔을 공유하는 것이 미래의 희망이고 최고의 가치이면서 복을 부르는 자연의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3년부터 보건강사회 전문 봉사원으로 올해 40여년간 봉사활동을 한 해도 쉬지 않고 계속 이어왔습니다. 네. 주말마다 무의총과 그때는 상간벽지가 낙후된 곳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건위생구역을 하러 다녔고요. 매 주말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한 혈압이나 당뇨 체크 네. 또는 노인생활 제조 발표회, 적십자 장수대학 등 그때는 몸이 고되었고 힘들었지만 인도주의를 몸소 베풀고 실천했던 기억은 적십자인으로서 제 삶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자발적인 봉사와 기부는 상대방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서 나눔은 자기 성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눔은 자기 자신의 성장. 성장이다. 네. 그럼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봉사, 기부의 참된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상대방의 아픈 마음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안목과 가치는 말할 수 없이 넓어진다고 봅니다. 그동안 미처 깨닫지 못했던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생수가 아닌가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눔을 통한 성숙을 경험해 본 사람은 더욱더 많은 것들을 나누려는 성질을 보입니다. 그래서 적십자에는 3대를 이어서 봉사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네. 나눔의 유익을 경험해 본 세대가 자녀에게 또는 손자, 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네. 것이지요. 이것만큼 훌륭한 교육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누지 않고는 참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죠. 그래서 나눔은 상생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적십자사 경남지사의 역할 또 활동과 설계 들으면서 이미 기부를 하셨던 분들께는 자부심을 줄 수가 있겠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기부를 결심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만약 기부나 성금 접수를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적십자 회비는 지로 용지와 QR 코드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 기간은 12월에서 1월까지입니다. 추운 겨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여러분들의 따뜻한 참여를 바랍니다. 네. 나눔은 멀고 크고 위대한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배려와 사랑은 세상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적십자는 늘 함께하며 2024년에도 사랑과 봉사로 변하지 않는 희망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찬바람에 온몸이 움츠러드는 겨울,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살피는 온정의 손길이 절실한 때입니다.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에 작은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면 대한적십자사의 올해 계획에 작은 힘을 보태는 것도 좋겠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